어제 밀러 위원장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아주 실망스러운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죠. 특히나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에게 어떻게 어울리는 감독이냐라고 했을 때 전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동기부여 측면에서 뛰어난 감독이다. 이러한 발언들을 했었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강점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전술적인 부분보다 팀을 이끌어가는 데는 매니지먼트 능력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뭐 이러한 발언들을 하면서 전술적인 이야기가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의 비판점 중에 하나인데, 전술적인 이야기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동안 클린스만 감독이 이 밀러 위원장의 이야기처럼 클린스만 감독은 팀 전체를 매니지먼트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가 많았고, 보통 수석 코치가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꽤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뭐 독일 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독일 대표팀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지만 그때 독일 대표팀의 전술을 대부분 담당했던 사람이 뢰부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뢰부가 수석 코치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떠난 이후에 감독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클린스만 감독이 골드컵도 우승하고 월드컵에서 16강을 갔지만 그때 당시 수석 코치를 했던 헤르초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2014 월드컵까지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한 이후에 감독으로 23세 이하 미국 대표팀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클린스만 감독의 미국 대표팀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린스만 감독이 남겼던 좋은 성과들, 독일 대표팀에서의 4강, 그리고 미국 대표팀에서의 월드컵 16강, 이 두 가지 성과가 전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수석 코치가 있을 때 잘했던 성과들이거든요. 그리고 밀러 위원장이 클린스만 감독의 장점으로 동기부여나 팀 매니지먼트를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수석 코치가 상당 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석 코치를 선임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함께 했던 수석 코치들을 생각해 보면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수석 코치가 딱히 없습니다. 일단 뭐 독일 대표팀에서는 뢰부가 수석 코치였는데 뢰부는 당연히 현재 클린스만 감독이 수석 코치로 올 리가 없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게를란트라는 수석 코치가 있었어요. 게를란트는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은 많이 아시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25년 동안 아주 길게 수석 코치부터 뭐 유스팀부터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던 사람이고, 이 바이에른 뮌헨의 뼈대를 닦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특히나 이 사람이 발굴했던 선수가 뭐 슈바인슈타이거, 뭐 필립 람, 그리고 최근까지 무시할라, 이런 선수들을 1군 팀으로 올려놓는데 정말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분은 현재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서 독일 21세 이하 대표팀 수석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를란트도 당연히 한국 대표팀에 오기가 매우 어려운 인물이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때는 다른 수석 코치들도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 마틴 바스케스라는 수석 코치가 있는데요. 이 마틴 바스케스는, 이 인물은 바이에른 뮌헨 때도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 경력이 끝나고 나중에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에 있을 때도 함께 미국 대표팀에서 수석 코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코치는 현재 푸에고라는 팀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클린스만 감독의 수석 코치로 이번에도 따라올 것인가 라는 이제 좀 의문이 드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마틴 바스케스가 그래도 가장 이 클린스만 감독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수석 코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마틴 바스케스의 전술적인 능력은 그렇게까지 뛰어나 보이진 않거든요. 뭐 지금 맡고 있는 이 푸에고라는 팀이 미국에서 3부 리그 팀인데, 이 팀을 맡아서 현재 29경기 10승 6무 13패,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과 미국 대표팀을 했던 시절 이후에는 사실상 코치나 아니면 감독으로서 큰 발자취를 남기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수석 코치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닉 테슬로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국적의 사람이고요. 바이에른 뮌헨 시절 때 수석 코치를 함께 했었고, 그 다음에는 치바스라는 현재는 없어진 팀인데요. 이 팀의 수석 코치를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토론토의 수석 코치, 그리고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의 수석 코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코치는 그래도 수석 코치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현재 클린스만 감독의 수석 코치로 거론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는 클린스만 감독의 사단에 들어있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클린스만 감독과 일한 기억은 없는 상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뭐 토마스 둘리라는 사람과 템 라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석 코치로, 이 수석 코치들이 현재는 뭐 미국 2부 리그에서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베트남 리그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수석 코치로 부르기에는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고, 다만 이 미국에서는 헤르초크라는 사람이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미국 대표팀에 있을 때 수석 코치로서 전술적인 역량을 크게 발휘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헤르초크는 최근까지 감독직을 수행했어요. 오스트리아의 아드미라라는 팀에서 감독직을 수행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이 아드미라가 강등을 당하면서 경질을 당했고요. 현재 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면 일단 미국 대표팀에서 수석 코치를 했었고요. 이 수석 코치를 하는 기간 동안 클린스만 감독의 미국 대표팀이 아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가 미국의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으로 가면서 2015년에 23세 이하 감독을 맡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미국의 성적이 매우 안 좋아지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을 당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독일 대표팀을 맡았을 때 레브 코치만큼 이 헤르초크의 영향력이 아마 전술적으로 상당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클린스만 감독이 밑에 있었던 코치들 중에서 가장 현장에서 전술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감독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이스라엘 대표팀 감독직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이 지난 시즌 경질당하면서 무직인 상태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만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헤르초크라는 사람이 수석 코치로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에서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뭐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무색하게도 헤르타 베를린에서 있었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에서 있었던 수석 코치들은 뭐 알렉산더 누리나 펠트호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일단 클린스만 감독과의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으로 부를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이제는 뭐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선임이 됐으니까 정말 불안한 점들이 많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클린스만 감독이 괜찮은 수석 코치가 있을 때 독일 대표팀에서 레브, 그리고 미국 대표팀에서 헤르초크, 이렇게 전술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성적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석 코치를 좋은 사람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이고요. 당장 밀러 위원장이 전술적인 이야기를 잘 못하는 걸 보면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일단은 이 클린스만 감독이 현재까지 뚜렷한 전술적인 특징을 보여줬던 적이 딱히 없기 때문에 더욱더 수석 코치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안한 건 뭐냐면,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밀러 위원장한테 계속 전술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밀러 위원장이 전술적인 것보다 감독들이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선수들의 매니지먼트를 잘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감독의 역할이 어제 밀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선수에게 어느 쪽으로 드리블해라, 뭐 여기서는 어떤 사람한테 패스해라,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정해주진 않지만 어쨌든 이 감독이 팀의 감독이니까 전체적인 전술의 틀은 잡아놓고 자신만의 방향성은 세워놓은 다음에 가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매니지먼트형 감독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으로 퍼거슨 감독이 있잖아요. 근데 퍼거슨 감독은 이 감독이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라서 그렇지 전술적인 부분도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술의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도 트렌드에 맞게 전술을 흡수해서 현대 트렌드에 맞는 전술을 계속 내왔던 사람이고요. 뭐 수석 코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받아서 경기에 정말 잘 구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밀러 위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감독의 역할이 전술적인 부분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선수들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어쨌든 전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전술적으로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많은 불안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클린스만 감독의 부족해 보이는 전술적인 능력을 어떤 수석 코치가 와서 이 한국 대표팀의 전력과 전술적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여기서 어떤 전술적인 방향을 옆에서 제시해 줄 수 있을지가 우리 대표팀의 이제 앞으로의 성적과 방향성에 매우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많이 우려되긴 해요.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까지 감독직을 수행하는 동안 오랫동안 함께했던 전술적인 영향을 꾸준하게 공유했던 사람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헤르타 베를린 이후에는 감독직을 쉬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것을 뜻하냐? 벤투 감독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함께하는 팀이 없어서 자신의 전술을 공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손발이 맞는 사람들이 현재 없는 상태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긴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어쨌든 이제 감독적인 명성과 이 사람이 축구계에서 이제 어쨌든 명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클린스만 감독의 이름의 힘을 빌어서 좋은 수석 코치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